디자이너 선생님이 요즘 잡지 잘 안 되지 힘들지 이렇게 좀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는데 아니요 저희 너무 잘 되는데요. 요즘에 LVMH나 케어링 그룹 같은 데는 아예 연습생들하고 미리 계약을 해요.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연우 셀럽들은 그런 식의 계약이 한 5개, 6개씩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찔했던 순간 그런 거 있나요? 부엉이의 발가락에 붙어있던 다이아몬드 한 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는 나눌수록 좋다. 이 세상 모든 월급쟁이들이 궁금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사장 김성준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대한민국 트렌드를 누구보다 빨리 캐치해서 감각적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마리끌레르의 박연경 편집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아하고 강인한 목소리를 내는 동시대적인 패션 매거진 마리끌레르의 편집장 박연경입니다. 편집자님께서 이 업계에 발을 들이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학창 시절에 미스 틸버리즈의 패션 천재들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걸 보고 패션, 그 열정이라는 감정을 굉장히 강하게 느꼈고 이 일이라면 내가 지겹지 않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준비를 했죠. 잡지사들의 문을 두드렸고 시험을 봤고 제일 처음은 그 당시에는 중앙 M&B라고 불리던 회사에서 이제 공채로 입사를 했고 그리고 인스타일 매거진에서 W 코리아에서 패션 에디터와 디렉터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주얼리 촬영 같은 거 엄청난 제품들이 오잖아요. 막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제품 가격도 그렇고.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몇몇 보안업체 가드분들이 오셔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이러고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다가 잠깐 살짝 놓치면 저도 너무 깜짝 놀라고 그분들도 놀라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런 위험 요소, 불안감을 차치하고라도 대상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기쁨이고 나의 크리에이션을 더해서 뭔가 새로운 비주얼을 만들어낸다는 것들이 늘 즐거웠습니다. 그럴 때 보험은 누가 들어요? 브랜드에서 듭니다. 브랜드에서요. 딜리버리 플러스 현장에서 경호 그리고 보험까지 다 들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에 놓은 채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일 갑자기 화재가 나거나 혹은 강도가 침입했을 때 그 뚜껑 닫고 바로 도망가는 역할이어서 이걸 펼치지 않는 경우를 제가 해외에서 주얼리 찍을 때도 봤고요. 네. 그럼 혹시 아찔했던 순간 그런 거 있나요? 예전에 굉장히 귀여운 부엉이 브로치 아이주얼리 피스를 촬영하는데 부엉이의 발가락에 붙어있던 다이아몬드 한 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 한 조각을 찾기 위해 온 스튜디오를 다 뒤지고 뒤졌는데 그거 어떻게 찾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왜 붙어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체킹을 잘해야 돼요. 편집장님이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제 그날 우리 팀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스케줄 파악과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날의 뉴스 브리핑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오늘만 하더라도 11시에 이태원에서 진행된 프레데릭 마리 아크네랑 협업해서 새롭게 향수 선보여서 그 현장에 가서 담당자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익선동에서 진행됐던 다미안이 100주년 주얼리 전시에 참석해서 본사에서 오신 가문의 이제 셋째, 그러니까 막내 아드님과도 담소 나누고 사람과 말, 기획 아이디어 그 사이에 영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혼재돼 있어요. 행사 참석이 그냥 가서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회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끝나자마자 의사님이랑 미팅이 있고요. 근데 오늘 지금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마감을 해야 돼요. 회사에 가서 내일아침까지. 아니 오늘은 12시에는 그래도 자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이뤄야 될 일은 잠을 충분히 자고 나서 이룰 수 있다고. 저 거기 동의해요. 7, 8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침대 못 써요? 침대는 바꾸실래요? 바꿔야 되겠습니다. 마감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감일에 맞춰서 아직도 밤새고 다 하시는 거 맞죠? 제가 신입 시절에 네. 새벽 6시쯤 되면 청소해 주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럼 되게 민망하거든요. 네. 그런 수준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마감을 하진 않아요. 그래도 2, 3시면은 가고 저 연애할 때 사무실에 놀러 가보면 그 당시에 라꾸라꾸 침대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잠깐 누웠다가 나오고 막 회의실 의자 같은 거 붙여서 막 누워있고 있는데 매일매일 그런 게 아니라 마감에 맞춰서 몰아서 막 하고 또 그거 끝나면 또 며칠 안 나오던데요. 그 말은 마감일이 언젠가요?
17일 정도에 마감을 해요. 그리고 살짝 쉬었다가 기획회의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한 달의 마지막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섭외나 촬영 준비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월초 지나가면서부터 낮에는 촬영을 해요. 밤에는 회사에 들어가서 원고를 써요. 그때는 정말 슈퍼 체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원고를 막 내고 그 글과 그림들이 조합돼서 대지라는 게 나오면 교정 교열을 보고 그러고 나면은 또 정신없이 달리다가 잠시 소강 상태. 이게 그냥 한 달 살이로 반복되는 기본 뼈대이긴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이미 선진화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1년에 2번 패션쇼즈 컬렉션북 리뷰가 나가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트부산까지 해서 가이드북도 하나 만들었고요. 부산국제영화제 시즌에 비프 특별판 에디션이 나가고 그리고 12월 연말엔 기프트북이 있고 또 그래서 1년에 12권이 아니라 한 20권 정도 만들어요. 요즘에는 매거진이 매체로서 대중들한테 다가가는 포지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힘듦이나 약간 그런 건 없으실까요? 예전에 패션 디자이너 협회에서 미디어상을 주셔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디자이너 선생님이 요즘 잡지 잘 안 되지 힘들지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는데 아니요 저희 너무 잘 되는데요. 왜냐하면 디지털이 잘 되니까 광고 수익은 디지털을 통해서 얻고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뭔가를 샀던 것처럼 화보집의 수단이 어떻게 보면은 매체의 역할로 비중이 있어졌는데 근데 또 그렇게만 치부하기에는 사실 우아하고 강인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잡지를 한번 사서 보시면 굉장히 다채롭고 의미 있는 진중한 기사들도 많이 있다는 거를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여지껏 작업하셨던 것들 중에 애착이 많이 가는 그런 촬영물이나 뭐 그런 프로젝트 있을까요? 제가 이것은 정말 널리 자랑을 하고 싶어서 CGV 용산에서 제11회 마리클레르 영화제를 진행을 했는데요. 특별작으로 제주해녀 다큐멘터리를 상영을 했어요. 제가 헤드 에디터라는 타이틀로 참여를 했고 저희가 자체 제작을 진행을 했던 거고 이 업계에서도 흔치 않았던 그런 콘텐츠 기획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보신 모든 분들이 제 뒤에서 하나둘씩 훌쩍훌쩍 우시는 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진정성 있게 뭉클한 자리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보고 감사해요. 근데 코로나 때 출장도 못 가고 기사는 어떻게 발굴해요, 그러면은? 근데 그때도 나름대로 바쁘긴 했습니다. 고급시계 박람회도 디지털로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 앉아서 시간만 되면 그거를 켜서 보고 기사 작성하고 이제 이탈리아 매거진들 같은 경우에는 모델한테 옷이랑 가방을 보내서 자신의 방 안에서 그거를 셀피로 혹은 이런 노트북에 캠으로 찍어오게 하고 그런 좀 재밌는 기획들이 그 당시에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매체만 마스크를 쓴 채 스튜디오에서 모여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인원 제한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절대 한 번도 해가 진 적이 없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선생님 빡세. 정말 강한 것 같아. 그래도 취재거리가 떨어지잖아요. 오히려 더 활발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K 셀러브리티들이 다 앰버서더가 되고 저희가 그 앰버서더랑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되고 앰베서더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이돌도 사실 많은 것 같지만 모든 브랜드가 한 명씩 다 잡으면 딴 데하고 계약을 못하니까 굉장히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LVMH나 케어링 그룹 같은 데는 아예 연습생들하고 미리 계약해요. 왜냐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눠지는 그렇죠. 거예요. 탑 미디어 밸류 베스트 10에 7, 8명이 다 K셀럽들이에요. 네, 그 수치를 보니까 한국에서 이번에 쇼 올 때 누구 데려올 사람 없어라고 먼저 이야기를 건네는 거죠. 정말 뭐 뷰티 같은 영역에는 퍼퓸과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색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연우 셀럽들은 그런 식의 계약이 한 5개, 6개씩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또 패션도 럭셔리와 겹치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여러 브랜드의 얼굴을 동시에 하고 있죠. 같이 작업하셨던 셀럽 중에 이분 너무 괜찮아서 기억에 탁 남으신 분 말씀 좀 해주세요. 너무나 제가 가장 네. 감사한 정혜인 배우님. 아마 첫 커버를 제가 찍었을 거예요. 파리에 남성 쇼를 그때 같이 여름에 가서 커버를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촬영으로 만났고 제가 이제 마리클레르에 와서 편집장으로서 첫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스타 어워즈를 했을 때 DP 촬영이랑 여러 가지 촬영으로 굉장히 바쁘셨는데도 시간을 어떻게 미루고 내서 와주셨어요. 의리구나. 의리 있게 그렇게 와주셨던 거.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날 눈물이
난 거예요. 마리클레랑 또 인연이 많은 정혜인 배우님도 제가 매우 애정하고 응원합니다. 패션 에디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팁 좀 말씀해 주세요. 그냥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관련된 분야에서 다가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남다른 감각 이런 게 보이면은 자연스레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것은 스스로 확신이 없는 거, 본인이 먼저 허들을 만드는 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패션 에디터 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전공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일을 하는데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있겠지만 모든 전공이 다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일이. 재밌는 케이스들을 보면 지금 뷰티 디렉터인 친구가 사진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어시 시절에 패션 어시도 해봤어요. 사포를 잘 찍고 오겠네. 아, 이거 맞아요. 저희의 비주얼 디렉터예요. 남과 다른 에디터 소질을 가진 나의 메리트가 되는 거지. 밟고 올라가서 에디터가 될 수 있는 전공은 특정 분야에 저희가 한정하진 않습니다. 맞죠. 패션 에디터라면 꼭 가져야 할 자질 세 가지만 꼽아주시면. 감각, 감성, 감도.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생각했어요. 아, 나는 감각이 있나 없나? 감각이라는 말 앞에 맨날 움츠려 들었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감각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즐기나,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역량을 측정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감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신문 기자는 아니어서 뭐 스트레이트성 기사를 쓰지는 않고 좀 더 본인의 뷰를 녹인 감성적인 글들이 실리잖아요. 근데 그런 감성을 글이던 그림이던 사진이던 화보던 나의 기사던 칼럼이던 간에 용감하게 적절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스킬,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책을 많이 읽었고 화보를 많이 봤던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감성, 그리고 감도는 참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고수들이 가질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신입이 바로 내 결과물이 감도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감도를 추구하는 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이죠. 아니. 칼 라거펠트가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나쁜 취향도 취향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입어? 이런 것도 본인의 개성이 될 수 있는 다양성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어떤 다양성도 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그걸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만 있다면 그것이 에디터의 자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9년차 월급쟁이시잖아요. 우리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그냥 늘 즐겁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뭐 현타가 왔던 경험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루는 고가의 제품들을 봤을 때 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기도 한 업계이기도 한데, 그것을 갤러리에 가서 좋은 그림을 본다는 마음으로 이걸 내가 보고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기쁨으로 대하고, 같이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들끼리 다독이면서 즐겁게 그냥 건강하게 일을 해나가고, 그리고 제가 가능하다면 그들이 그걸 할 수 있게 최대한 그 판을 깔아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고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좋아요가 많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월급쟁이와 찾아뵙겠습니다. 퇴근하시죠.